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3일 오후 1시입니다. 제가 고래를 좋아합니다. 고래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한때는 고래 이야기를 써서 책으로 한번 내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고래가 있는 곳에 자주 찾아갑니다. 외국에 가면은 고래 쇼를 하는 데도 가고, 웨일 워칭이라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고래 구경하는 데도 가고, 어쨌든 고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는 고래의 크기 때문이죠. 지구상에서 나타났던 동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공룡이 아닙니다. 가장 큰 공룡도 가장 큰 고래, 블루 웨일, 대왕고래죠. 대왕고래라고 하기도 하고 흰수염 고래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대왕고래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울산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울산에 있었던 포경 선원들은 대왕고래라고 불렀습니다. 그 대왕고래의 무게로 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왕고래의 가장 큰 건 무게가 한 200톤 된 기록이 있습니다. 길이는 2, 3m. 오늘 고래 이야기는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 프라빈스타운이라는 이 마을 연안에서 랍스터를 잡기 위해서 잠수를 하던 남자입니다. 남자를 고래가 삼켰어요. 이게 혹등고래라고 불리는, 험퍼백 웨일이라고 부르는 이 혹등고래가 이 사람을 삼켰습니다. 마이클 패커드. 삼키고 나니까 산소통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래도 혼이 난 거죠. 이 사람은 뭐 죽을 지경이고. 그래서 물 바깥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뱉어내 버렸습니다. 공중에 붕 떴다가 물에 툭 떨어져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마이클 패커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15m까지 잠수를 했는데 큰 충격이 생기더니 갑자기 깜깜해졌답니다. 처음에는 상어한테 공격을 당했느냐 하는 게 생각하는 순간에 막 목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런데 숨은 쉴 수가 있었어요. 산소통을 쥐고 있었으니까. 순간적으로 아이들 생각, 부인 생각 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고민하던 차에 한 30초 정도 이 험퍼백의 입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험퍼백은 다행히 이 고래가 이빨이 없는 고래입니다. 이빨이 없는 고래라는 것은 씹는 기능이 없는 거죠. 그냥 입으로 바닷물을 삼켜 가지고 거기서 새우라든지 작은 물고기를 걸러서 삼키는 고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험퍼백이 수면 위로 점프를 하면서 뱉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별로 다친 것이 없고, 인터뷰를 할 정도니까. 다만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을 합니다. 목구멍이 작답니다. 이게 험퍼백은 목구멍이 좁아서 사람을 삼킬 정도는 안 된다. 어차피 토해내는데 아주 위험할 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 밑에 있었으니까 잠수하는 동안에 이 흡수한 이 공기가 혈액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숨을 들여 마셨을 때 갑자기 해면 위로 뛰어 올라 버리면은 이게 공기가 팽창해 가지고 잠수병에 걸려 버립니다. 아주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빨리 뱉어졌고, 그 잠수한 깊이가 15m 정도 됐으니까 별로 치명적인 그 손상 없이 살아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큰 물고기니까 뭐 고래 아니겠습니까? 이 험퍼백 웨일은
가장 큰 거는 한 30m, 30m 아닙니다. 10한 6m까지 자라고 무게로는 한 30톤 하는 고래 중에서는 약간 작은 축에 들어갑니다. 고래 중에 제일 큰 게 대왕고래, 블루웨일이고, 그 다음이 스펀웨일이라고 영화에 많이 나오는 향유고래라고 부릅니다. 스펀웨일. 스펀웨일은 이 무처럼 생겨 가지고 머리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스펀웨일을 잡으면 돈이 많이 돼요. 그 용현향이라는 뇌 속에 아주 그 신비한 물질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향수도 만들고 하니까 스펀웨일이 주로 이 사냥 대상이었습니다. 모비딕에 나오는 영화가 스펀웨일이죠. 그게 한 70톤까지 자라고, 이 고래는 이빨고래입니다. 그리고 머리로 포경선을 들이받고 해 가지고 에섹스호라는 배를 들이받아 가지고 에섹스호가 침몰한 적도 있습니다. 그 선원들이 세척의 배에 갈라타고 배는 침몰해 버리고 살아남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총 쏘아 죽여서 식인을 하면서 살아남는 이야기가, 그게 바로 모비딕이라는 영화의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섹스호의 침몰을 다룬 영화도 있고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극고래라든지 또는 그레이 웨일, 한국에서는 귀신고래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그 중간인데, 이 흠퍼백을 혹등고래라고 그러죠. 혹등고래. 지느러미가 아주 크고 그 등에 약간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혹등고래라고도 불리는데, 이 고래는 이 대양을 이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래 삽니다. 가장 오래 산다고 알려진 북극고래는 200년 20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200세. 특이한 경우는 요사이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은 북극에서 사는 어떤 특수한 고래는 한 500살까지 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혹등고래도 한 80년 내지 90년 삽니다. 1년에 얼마나 긴 거리를 이동하느냐 하면 25,000km. 이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동하면서 새끼도 낳고, 이 임신 기간이 한 12달 정도 걸리고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이 출산을 합니다. 이 혹등고래는 일처 다부제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일처 다부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냥을 워낙 많이 당한 고래인데 한때는 90%가 아주 멸종되다시피 했는데, 다시 요새 고래 보호 운동이 벌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한 8만 마리의 혹등고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혹등고래의 행태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혹등고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한 번 부르면은 30분, 1시간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뭘 의미하는지는 뭐 연구 대상인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 그룹이 같이 합창을 한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바다 위로 뛰어 올라가, 여러분 그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해면 위로 뛰어 올라가서 점프를 하면서 등 뒤로 콱 떨어지면서 이 물장구를 치듯이 하는 장쾌한 장면이죠. 그게 고래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거 찍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고래 구경을 나갔다가 그것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매사추세츠 주 근방에서는 한 50%나 된다고 합니다. 그걸 브리치라고 그래야 합니다. 왜 이렇게 뛰어 올라가서 등 뒤로 떨어지는 이런 쇼를 하느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등에 붙은 이 기생충을 이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또 음식을 삼켰는데 잘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직으로 뛰어 올라 가지고 등 뒤로 스플래시 하는 과정에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고래 중에서 북극고래가 있는데요, 이걸 바우헤드라고 합니다.
이 고래가 가장 장수하는 고래입니다. 바우헤드. 바우헤드는 큰 것은 한 90톤까지 자라는 기록이 있고, 입이 입이 동물 중에서 입이 가장 크다고 그럽니다. 입의 길이가 4m가 되고 몸 전체에 입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한 3분의 1 되는 바우헤드, 이거는 북극고래입니다. 북극고래. 자, 이 고래의 가장 큰 천적은 뭐냐? 첫째는 사람이죠, 사람. 두 번째는 킬러웨일입니다. 킬러웨일은 여러분들이 범고래라고 해서 영화에 많이 나오는 올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그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솔피라고 부릅니다. 이 우리나라 좋은 말이 있는데 그걸 잘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범고래보다는 솔피라고 부릅니다. 솔피. 일본 사람들은 샤치라고 부르는데, 이 킬러웨일이 큰 고래를 사냥을 합니다. 킬러웨일은 큰 고래만 사냥할 뿐만 아니라 가장 흉악한 물고기로 알려진 백상아리를 또한 사냥을 합니다. 백상아리와 킬러웨일이 붙으면은 누가 이기느냐, 그게 관심이 많은데 그건 아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킬러웨일이 그냥 백상아리를 한 입에다 작살을 내버립니다. 최근에 남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연방입니다. 남아연방 근해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백상의 시신이 계속 바닷가에 떠와서 얹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보니까 배를 세로로 싹 잘라 가지고 간만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어부들이 이렇게 한 모양이다라고 의심을 했는데, 학자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이 2마리의 킬러웨일이었어요. 2마리의 킬러웨일이 백상아리만 사냥을 하는데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물고 밑으로 확 잡아당겨 버리면은 배가 그냥 세로로 찢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찢어진 배를 갈라서 머리를 들이밀어 가지고 제일 맛있는 간만 먹고 나머지 시신은 버려버렸답니다. 그래서 거의 백상아리가 지금 멸종 상태에 들어갔다. 이건 뭐냐? 바다의 왕자는 킬러웨일이다, 이런 이야기죠. 킬러웨일은 가장 머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킬러웨일은 가족 단위로 움직입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 요 3대가 같은 그룹을 지어가면서 사냥하면서 생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냥법을 발전시키는 거죠. 이 어떤 조직을 만들면 사람들이 싸우는 기술이 발전합니다. 왜 백상아리는 킬러웨일에 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백상아리는 혼자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킬러웨일은 가족 단위로 돌아다니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백상아리는 어떻게 죽이면 가장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킬러웨일이 백상어를 죽이는 걸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뒤집어 버립니다. 물고기는 뒤집어 버리면은 숨을 제대로 못 쉬어 가지고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상아리를 뒤집어 가지고 물 밑으로 끌고 들어가서 질식사 시킨다고 합니다.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 질식사 시켜 놓고 킬러웨일이 지나가는 관광선에 질식사 시킨 그 백상아리를 물고 마치 트로피처럼 자랑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오랜만에 고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래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몇 시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